계산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조용한 전학생의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뛰어난 암산 실력을 숨기고 싶었던 한 소년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시련과 편견의 벽. 하지만 그 끝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9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화요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링컨 고등학교 2층 수학교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기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은 민호는 조용히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온 지 벌써 2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지만 또렷한 눈매와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인 그는 평소 말수가 적어 반 친구들과도 그저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자, 모두 책상 위를 정리하고 계산기를 준비하세요. 존슨 교수가 시험지 뭉치를 들고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채 엄격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 온 그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주요 범위입니다. 시간은 50분이니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학생들이 하나둘 계산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교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민호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제니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계산기 안 꺼내? 제니퍼는 민호와 같은 또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긴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민호가 전학 온 첫날부터 친절하게 대해준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산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제니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 2차 방정식도? 네, 괜찮아요. 민호의 담담한 대답에 제니퍼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호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암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계산법과 타고난 수학적 감각이 더해져 복잡한 계산도 머릿속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능력 때문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작. 존슨 교수의 선언과 함께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민호는 조용히 연필로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계산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호의 답안지는 차근차근 채워져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계산기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오직 연필과 종이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나올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잠시 멈춰서더니 곧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을 적어내렸습니다. 시간 종료. 펜을 내려놓으세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민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지를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틀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점수가 적힌 시험지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점수를 기다렸습니다. 민호,
존슨 교수가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가자 교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시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시험지 상단에는 선명하게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리로 돌아오자 제니퍼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 100점이요. 민호의 담담한 대답에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도 쓰지 않고 만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해.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제니퍼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저편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계산기 안 썼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호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평범하고 조용한 학교 생활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시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민호의 만점 소식은 벌써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은 민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실력이 좋은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제니퍼가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었어? 마이클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수학을 좋아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져서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라이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익숙해져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2차 방정식 판별식 계산을 머릿속으로 한다고? 라이언은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성격이 다소 공격적이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샬럿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나도 계산기로 풀어도 헷갈리는데 암산으로 만점이라니. 뭔가 이상해. 샬럿은 평소 성적에 대한 경쟁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자신이 85점을 받은 것에 비해 민호의 100점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혹시 미리 문제를 알고 있던 건 아니야? 라이언의 직설적인 질문에 식당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증명해봐.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 내줄 테니까 계산기 없이 풀어보라고. 라이언이 도전적으로 말하자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그만해. 민호가 부담스러워하잖아. 제니퍼가 나서서 말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샬럿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자. 67 곱하기 43은 얼마야?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811이요. 샬럿이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맞네. 정말 맞아. 우와, 진짜 대단하다. 몇몇 학생들이 감탄했지만 라이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어. 하나 더 해봐.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민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는 이런 관심과 시선을 받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존슨 교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잠깐 사무실로 와보겠나? 존슨 교수의 사무실은 교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수학 관련 서적들과 각종 증명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앉자 존슨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네 시험 답안을 보니 모든 계산 과정이 생략되어 있더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네, 맞습니다. 존슨 교수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웠나?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암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통적인 계산법이라고 하시면서 전통적인 계산법? 존슨 교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미국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에게는 정해진 방식, 즉 계산기를 사용한 체계적인 계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네. 미국에서는 미국의 방식을 따라야 해. 계산기 사용법을 익히고 단계별로 풀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민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맞았잖아요.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자네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네. 존슨 교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자네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계산기 없이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거지.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물론 그럴 거라고 믿네. 하지만 앞으로는 계산기를 사용하길 권한다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거야. 민호가 사무실을 나올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깨가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계산법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머리가 가장 정확한 계산기란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건지 갈등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학 시간이 되자 교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호의 암산 능력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저마다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존슨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2차 함수를 적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이 문제를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겠나?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에 선 민호에게 존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평소대로 계산기 없이 풀어보게. 민호가 칠판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복잡한 2차 함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y2x-12x7이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해보게.
교실 뒤쪽에서 라이언이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샬럿도 마찬가지로 민호의 실력을 확인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문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차 항의 개수가 2이고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2이므로 몇 분 후 민호가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x3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존슨 교수가 계산기를 꺼내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보겠나? 민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2이니까 2로 묶어내고 1차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하지만 존슨 교수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그런 방식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네. 여기서는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정규 과정이야. 하지만 답은 맞잖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존슨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어제 말했을 텐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나?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민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라이언과 샬럿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민호가 답을 맞췄으니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정확하잖아요. 제니퍼, 수학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야. 존슨 교수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샬럿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더 어려운 문제로 한 번 더 테스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로 계산기 없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샬럿의 제안에 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실력이라면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잖아요. 존슨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점이 포함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게. 3.7의 제곱에 1.8을 곱하고 여기서 2.4의 제곱을 뺀 값을 구해보세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계산기로 풀기 어려워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머릿속에서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3.7의 제곱은 13.69, 여기에 1.8을 곱하면 2.4의 제곱은 5.76, 18.876에서 5.76을 빼면 13.116입니다. 민호가 답을 말하자 존슨 교수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확하네. 교실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맞지만 여전히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네. 다른 학생들이 자네의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 민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답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교수님,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니퍼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단계별로 풀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라네. 그것이 올바른 수학학습법이야.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자리로 돌아오자 제니퍼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정말 대단한 거야. 하지만 라이언과 샬럿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아. 어떻게 그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민호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자신을 이해해 주실 텐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그저 학교는 재미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존슨 교수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포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립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는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우승하면 대학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3명을 선발해서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세요. 그때 존슨 교수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습니다. 민호, 자네도 참가해 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거절하자 존슨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뛰어난 암산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계산을 해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교수의 말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지만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민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존슨 교수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제니퍼의 말에 존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자네의 특별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때 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민호. 진짜 실력이라면 당당하게 나가봐. 우리도 내가 정말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어. 샬럿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줘. 의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시켜버리자. 민호는 주변의 시선들을 느끼며 점점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더욱 의심받을 것 같고 참가하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존슨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니퍼가 민호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민호야, 뭔가 이상해. 존슨 교수가 너를 대회에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글쎄, 감히 그래. 내가 실력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제니퍼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존슨 교수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학생 말인가? 정말 특이한 경우지. 계산기 없이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대회에 보내려는 거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테스트해 보려고. 맞아. 다른 학생들은 모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학생에게만 평소대로 계산기 없이 하라고 할 생각이야.
그러면 진짜 실력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드러날 거야. 존슨 교수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민호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호는 결국 대회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존슨 교수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열려. 준비 잘하게. 하지만 존슨 교수의 미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회 규칙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지만 특별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자네는 평소대로 계산기 없이 참가하는 게 어떨까? 자네의 특별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를 쓰는데 저만 안 쓴다고요? 자네의 실력이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 계산기보다 빠를 테니까. 존슨 교수의 교묘한 제안에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었고 여기서 조건을 문제 삼으면 또다시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의 승낙에 존슨 교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조건으로 민호를 시험에 빠뜨려 그의 허세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역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화요일 저녁, 민호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수학 문제집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계산기를 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연필로 종이에 끊임없이 계산 과정을 적어가며 자신만의 방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민호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몸이 상할라. 네, 엄마. 조금만 더 할게요. 어머니가 민호의 책상을 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계산기는 어디에 있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손으로만 푸는 거야?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게 더 편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계셨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산기 쓰라고 하지 않았어? 쓰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민호의 대답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제니퍼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어젯밤에 존슨 교수에 대해 알아봤어. 뭘 알아봤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존슨 교수는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대. 특히 계산기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 제니퍼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니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회 규칙을 확인해 봤는데 원래는 모든 참가자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너한테만 계산기 없이 하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존슨 교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하면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도전하면 불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보겠어요. 정말? 네.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능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어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제니퍼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응원할게.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날 오후 존슨 교수가 민호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네. 좋은 결정이야.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네는 평소처럼 계산기 없이 참가하는 거야. 그것이 자네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민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를 쓰는데 저만 못 쓴다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불공평하다고? 자네가 계산기보다 빠르다고 했잖나. 그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지. 존슨 교수의 논리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와 복잡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참가를 포기해도 좋아. 선택은 자네 몫이야. 교묘한 협박이었습니다. 민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포기하면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참가하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보게. 사무실을 나온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본 제니퍼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제니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 완전히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잖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불공평한 조건에서 굳이 참가해야 해? 민호가 잠시 멈춰서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제니퍼가 민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끝까지 응원할게. 넌 분명히 해낼 수 있어. 고마워요, 제니퍼.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민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호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거라, 민호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산법들을 차근차근 복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시 대회 당일인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대강당에는 여러 학교에서 온 수학 영재들과 그들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앉을 책상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참가자 대기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계산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민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긴장돼? 옆에서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대회장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내가 확신해. 제니퍼의 격려에 민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회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이제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민호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에는 각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라이언과 샬럿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존슨 교수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심사위원석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대감보다는 의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회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기본 계산, 2라운드는 방정식 해결, 3라운드는 응용 문제입니다. 대회 진행자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습니다. 김민호 학생은 계산기 없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택이며 심사위원들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기 없이 참가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학생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네. 과연 계산기 없이 다른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관중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큰 숫자들의 곱셈과 나눗셈이 포함된 계산 문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일제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조용히 종이에 연필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의 시선이 모두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의 연필이 종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차례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큰 숫자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고 패턴을 찾아 빠르게 처리하는 기법들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습니다. 시간 종료.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채점 결과가 발표되자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호 학생 만점. 민호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라이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샬럿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네. 정말 계산기 없이 만점을 받았어. 샬럿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계산기로 풀었는데 실수가 있었거든.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연립방 정식 문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계산기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민호는 여전히 연필과 종이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존슨 교수는 심사위원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계획과 달리 민호가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학생이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앉은 다른 학교 교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니. 존슨 교수는 대답 대신 민호를 째려봤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김민호 학생, 또다시 만점. 이번에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호, 정말 대단해.
민호는 관중석에 제니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민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민호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저 학생 정말 천재인 것 같아. 계산기보다 빠르고 정확하네. 어떻게 저런 능력이 가능하지? 민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관심과 시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의심이 아닌 순수한 감탄과 존경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도 이제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친구였네.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샬럿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미안해. 드디어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절대 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특별히 어려운 응용 문제입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스크린에 문제가 나타나자 참가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 단계의 계산이 필요하고 소수점 계산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계산기를 총동원하여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민호는 잠시 문제를 읽으며 전체적인 접근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민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계산기 없이 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같은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복잡한 계산에 매달려 있었고 민호만이 조용히 연필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제니퍼는 손에 땀을 쥐며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심사위원석에서 민호의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문제만큼은 민호가 절대 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특히 마지막에는 제곱근 계산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틀릴 거야. 계산기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거든. 존슨 교수가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몇 참가자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계산법들이 차례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곱근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어릴 때 배웠던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빌로니아 방법이라고 불리는 그 계산법은 계산기가 없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참가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계산기 소리가 대강당 곳곳에서 들렸지만 민호 주변만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계산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곱근 계산 부분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거라. 숫자들이 스스로 답을 알려줄 거야. 민호가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시간 종료를 알렸습니다. 시간 종료. 모든 참가자는 답안을 제출해 주세요.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답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관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진행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놀란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답을 제출한 참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김민호 학생입니다.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석의 제니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민호, 해냈어.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라이언과 샬럿까지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존슨 교수가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민호 학생의 답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제곱근 계산 부분을 말입니다. 존슨 교수가 민호의 답안을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민호의 답을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학생이 교수를 시험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분 후 존슨 교수의 계산기에서도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곱근 계산까지 정확하게?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했어요. 바빌로니아 방법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제곱근 계산법이요. 바빌로니아 방법? 존슨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계산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근사값을 이용해서 점점 정확한 값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계산기가 없던 시대부터 사용된 정확한 방법이죠. 관중들이 민호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고전적인 계산법이 실제로 존재했고 민호가 그것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체 3라운드 종합 1위 김민호 학생. 대강당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우승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존슨 교수는 심사위원석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시 대회가 끝난 후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를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 고마워요. 당신이 응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해낸 거야. 제니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라이언과 샬럿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라이언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하고 못되게 굴었어. 샬럿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호. 질투심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죄송해. 민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이해해요.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용서해 줄 거야?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가 되어요. 민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라이언과 샬럿이 감동했습니다. 이때 존슨 교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민호. 존슨 교수가 민호 앞에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네를 의심하고 불공평하게 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관중들이 조용해져 이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네의 능력이 믿기지 않았어. 30년 넘게 가르쳐 오면서 계산기 없이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었거든. 존슨 교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다네.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네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통적인 계산법들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말이야.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자네의 방법도 수업에 소개하고 싶다네.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계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야. 괜찮겠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때 제니퍼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암산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민호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한테 전통 계산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네. 마이클이 즉시 호응했습니다. 나도 참가하고 싶어. 라이언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민호한테 배우고 싶어. 샬럿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존슨 교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겠네. 자네의 특별한 계산법들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드디어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줬구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계산법들을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단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암산 동아리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학교실에는 민호, 제니퍼, 라이언, 샬럿, 마이클을 비롯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통 계산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민호가 칠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곱셈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자리 숫길이의 곱셈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호가 설명을 시작하자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존슨 교수도 뒤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우와, 정말 빨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학생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존슨 교수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었어. 나도 많이 배웠다네. 감사해요, 교수님. 앞으로 정규 수업에서도 자네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싶어. 학생들이 다양한 접근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야.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제니퍼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제니퍼가 감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왜?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민호가 제니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친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에요. 제니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자. 네, 약속해요.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산 동아리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고 민호는 자연스럽게 학교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할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민호야. 내가 당당해져서 할아버지도 기쁘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고 내가 그것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